지난주 금요일에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주말 새 여러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두 투톱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 이런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습니다. 원내대표 당선 되셨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취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치요?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까지 끝까지 함께 가겠다. 아니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원내대표님께서 선출이 되셨을 때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주말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같이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자체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아서 제가 답하기가 매우 곤란한데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글쎄요. 신임 원내대표 되지 얼마 안 됐는데 당대표의 거취 얘기도 질문 나오고 어떤 전후 사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당내 분위기를 한번 짧게 살펴보면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 박광원 원내대표 사퇴 청원 당 게시판에 네. 누가 보면 이 숫자를 많다고도 할 거고 누가 보면 적다고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여론이 있다. 결국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 때문 아니냐. 이거 어떻게 당에선 받아들이세요? 지금 권리당원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금 120만 내지는 140만 명입니다. 예. 그중에 지금 청원하신 분이 대략 2,500명 정도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왜 그런지도 이유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신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주 개파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잘 당을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저는 민주정당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선출된 처음부터 이렇게 무조건 비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 생각해 봅니다. 아주 일부다. 극히다. 이게 설 변호사의 해석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시작된 지가 며칠 안 됐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로 날라왔을 때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확인됐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이른바 개딸이나 이런 분들이 청원 게시판에서 엄청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박광원 대표에 대한 제명 또는 이 청원 게시판을 얼마나 동조할지는 우리 설 변호사님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건 제가 볼 때 박광원 대표가 결선 투표도 없이 원내에서 과반 득표로 처음으로 그냥 한 번에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들이 향후에 민주당 내에서 당내 갈등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첫 서막이 저는 청원 게시판에 사퇴 요구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원내대표를 뽑힌 박광원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친이낙연계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예. 이낙연 당시 당대표 때 사무총장을 맡았었고요. 이낙연 대선 캠프 때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을 제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법리스크에 의해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됐을 때 당연히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비대위 구성 권한을 당연히 지금 원내대표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갖게 됩니다. 예. 저는 현역 의원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뽑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이전에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지난번 2차 때는 30명 이상 이탈표라고 하지만 이번에 박광원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뽑혔다고 본다면 예. 저는 체포동의안 가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도 개딸들의 저런 움직임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후폭풍을 예상하고 미리 그 당내 분란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그 자리에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비대위 얘기를 하셨는데 김근식 교수께서도 비대위 얘기. 물론 아직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뽑혔으니까
어쨌든 뭐 당내 분위기를 저희가 일단 가감없이 하나하나 전해드려봤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까지 만나봤다면 다음 주제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